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제 소방학개론 기초 강의 이론을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기초 강의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오늘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제가 1년 동안 저는 이제 오늘 입학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입학식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에 쪽집게 강의가 끝나는 날을 졸업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보통 1년이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 만나가지고 입학식 하는 날인데, 뭐 여러분들 중에는 별로 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 뭐 내가 나한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수업을 해주느냐, 뭐 그게 관심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수업적인 측면은 제가 이제 쭉 수업을 말씀을 드릴 거고, 근데 뭐 여러분들은 별로 안 궁금하실지 몰라도 이제 인강을 보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이제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제 여러분한테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 거냐면, 제가 원래 오리엔테이션을 잘 안 해요. 왜냐면 그게 좀 낯간지러워서. 그 뭐 뻔한 얘기인 거고, 내가 누구인지를 굳이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이제 보통 수업 내용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좋거든. 근데 뭐 구구절절 설명하고 이러는 게 좀 약간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딱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언제 하냐면 요번에 기초 이론 강의 할 때 한번 하고요. 왜냐면 이게 오늘 입학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처음에 우리가 기본 이론 강의 처음 들어갈 때 이제 5월부터 시작하는 게 사실 이제 정규 과정에선 처음이거든요. 저는 이제 항상 이 회독을 3회독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5, 6월 달 과정, 7, 8월 달 과정, 그다음에 이제 그 9월, 10월 달 과정까지 해서 적어도 한 3회독 정도는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수업을 듣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세 가지 어떤 과정 중에서 첫 번째 과정이 5월, 6월 과정인데 그때는 또 한번 제가 오리엔테이션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따로 오리엔테이션 없이 그냥 뭐 그런 정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5월, 6월 달 얘기를 했으면 7월, 8월에 공부할 때는 요런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합시다. 요런 어떤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합시다 정도만 얘기를 하고요. 뭐 내가 어떻다, 뭐 기출 뭐 유형이 어떻다 이런 건 설명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여러분들 첫 시간은요. 뭐 조금 재미가 없으시겠지만 그 법규 때 했던 얘기랑 비슷하지 않나? 앞부분은 비슷하죠. 근데 이제 기출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뭐 소방 학개론에 관한 어떤 저의 어떤 여러분들한테 드려야 되는 얘기 같은 거 좀 다르기 때문에 첫 시간은 그냥 마음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들으면서 이제 뭐 요런 것들을 하겠구나라는 거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일단 목표로는 이제 소화 이론을 공부하는 걸 목표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소화 이론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소화 이론은요 요 프린트 다 끝낸다고 보장을 못 하겠어요. 왜냐면 제가 게으르게 오늘 뭐 설렁설렁 할 게 아니라 수업은 계속 제가 빠른 템포로 진행을 할 건데, 원래 소화래 참 연소 이론인데 연소 이론 자체가 어떻습니까? 볼 게 많아요. 어제 내가 소화 이론 수업하고 왔거든. 저기 다른 데서. 그 지금 소화라는 말 입에 뱉는데, 연소 이론은 우리가 이 소방학개론 전체를 통틀어서 제일 진도가 느리게 나가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설명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도 원래는 전체적인 틀을 잡는 식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그 연소 파트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는지를 잡아드릴 건데, 그렇다고 그냥 읽어만 주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니 뭐 그냥 목차 읽어주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가 이걸 왜 들었지 이런 생각이 들 거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약간의 설명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설명을 추가를 하면서, 근데 설명을 추가를 하다 보면 이제 과학에 관한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오늘은 일단 그런 내용들을 좀 병행을 하면서요. 그러나 깊이 조절은 제가 할 겁니다. 갑자기 삘 받아가지고 막 저 깊은 내용까지 들어가서 이온이 어떻고 거기까지는 안 할 거예요. 왜냐면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본 수업 들어가면 할 거거든요. 오늘은 딱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부분까지만 짚어드릴게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어. 첫 번째, 들어봤는데 뭐 별로 내용이 어렵지 않다. 나는 이과 출신이라서, 또는 그 대학 전공 자체가 이과 쪽이라서 별로 어렵지가 않은데 라고 한다고 해서 자만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 오늘 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맛만 보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근데 들어봤는데 잘 모르겠다. 그럼 어떻다는 거야?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어떻습니까? 부담감을 좀 덜 드리는 쪽으로 할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설렁설렁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에 관한 메시지 전달을 확실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제 열심히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알겠습니까?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소방학개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마디 정도만 좀 남기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데, 뭐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일단 제 소개를 할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사람이냐 그 정도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도 처음이니까 통성명 정도는 하는 거잖아, 그치? 뭐 제 이름은 아시겠죠? 뭐 여러분들 수업을 들었으니 그거 들으려고 이제 선택을 했으니까. 자, 이름은 뭐 그렇다 치고 지금 제가 현재 하는 이 역할은 뭐 어떤 이제 그 수업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저는 두 군데밖에 안 하고 있어요. 그 예전에는 보다시피 지방에 있는 학원들을 제가 많이 다녔거든요. 이때가 좋았지.
지방을 전국을 다니면서 맛집도 막 찾아다니고 그 저기 그때 이제 결혼하기 전이었고 아기도 태어나기 전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때 자유로웠어요. 그 울산 수업하러 가면 부산에서 1박 하잖아. 그럼 저기 혼자 막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막 이랬었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1박 2일을 하기가 힘들어졌어요. 왜냐하면 뭐 저번에 수업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와이프가 저기 소방대원이니까 구급대원이라서 근무를 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직을 하니까 보통 이제 구급대원들은 당비비 근무가 들어가. 그럼 이제 하루 근무를 한단 말이에요. 24시간을. 그럼 24시간 동안에 아기를 봐줘야 되는 일이 생길 거 아니야. 그래서 만약에 우리 저기 어머님이나 장모님하고 잠깐 이렇게 좀 맡긴다고 하더라도 24시간을 데리고 있으려면 내가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지. 그치 지방 수업하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지방 수업을 하지 않고 지방이라고 해봐 이제 대전에 있는 학원에서 하고 있는데 원래 집이 대전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기차 타고 올라왔는데 집이 대전이니까 대전에 있는 학원을 그냥 해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애기 등원시켜주고 출근해도 상관없거든 시간이. 뭐 그래서 좋아요. 그리고 이제 노량진 그 에듀윌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이제 와이프 근무 조절을 좀 해주잖아. 그럼 내가 뭐 아침에 기차 타고 내려오거나 저녁 때 이제 내려가서 뭐 이렇게 육아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더라고요. 학원 측에서 배려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 현재 저는 이제 노량진 에듀윌하고 대전에 있는 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이제 수업처럼 해서 필요할 때마다 출판사에서 불러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때는 제가 소방안전관리자 1급, 2급, 3급에 대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 제가 계속 이제 수업을 하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 예전에는 막 5만 군데 다 다녔죠. 한강 이남에서는요 웬만한데 전라도 쪽을 빼놓고는 요 신라 영토 있잖아. 그 진흥왕 6세기 때 그 신라 영토 그쪽으로는 거의 대부분 다 갔어요. 뭐 청주라든가 울산, 부산, 대구. 그다음에 저는 그리고 이제 저번 시간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요 소방학개론 설명할 때 여러분도 오늘 이제 그 내용이 나올 건데 소방학개론에서 과학이론이 나오거든요. 쫄면 안 돼요. 왜? 제가 맨날 주장하는 바가 뭐야? 제 수업은요 중학교 학생들이 들어도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해요. 그러니까 내 수업이 어려워서 이해를 못하겠다는 얘기는 없을 거야. 알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장담하는 이유가 뭐지? 저는 고등학교에서 그 저기 뭐야 소방학개론 전공 과목을 가르치는 적도 있어요. 그 보통 이제 여러 가지 마이스터고라고 해서 몇몇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충청도 쪽에서는 이제 공주 정보고등학교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소방안전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 소방안전과는 관련 학과예요.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관련 학과 공채를 그 특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걔네들은 소방에 대해서 공부하는 애들이거든. 가면 장비 시설 갖춰져 있는 건 웬만한 대학급이야. 그래가지고 굉장히 잘해놓고 나서 학생들 거기서 가르치고 1기 졸업생 중에 그 내가 얘기했잖아 최연소 소방관 05년생인데 합격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1기 졸업생 중에서 합격자도 나오고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된다. 근데 뭐 그 와중에 이제 군대 가가지고 부사관 하면서 이제 경력 특채를 또 노리는 친구들이 나중에 다시 돌아오면은 또 합격자들이 나오겠지. 그래서 어쨌든간에 고등학교에서 제가 이제 수업을 해봤는데, 근데 그 친구들이 보통 전공 과목으로 소방학개론을 배우는 게 고등학교 1학년 때예요. 그럼 고등학교 1학년은 뭐야? 중학교 3학년에서 바로 올라온 애들이란 말이야, 그지? 그 내가 실험 삼아서 저는 이제 1년 동안만 해드리고 나서 요렇게 하는 겁니다 알려드리고 이제 저는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그 선생님들한테 맡기고 저는 나왔는데 1년 동안 제가 시험 삼아서 딱 가르쳐봤거든요. 제가 그 수업하는 난이도를 조금 낮추니까 중학교 3학년이었던 친구들도 이해를 하더라는 얘기 알겠어요? 제가 그때 많은 걸 배웠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최대한 쉽게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워서 못 듣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려운 부분 있으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그럼 제가 이해가 되는 수준까지 난이도를 떨어뜨려 드릴게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힘을 합쳐서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 적은 이유는요. 나 중3도 가르쳐봤으니까 고1도 가르쳐봤으니까 여러분들 그 저한테 어려운 부분 있으면 가져오셔라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해봤고요. 기숙학원도 있어봤는데 이때 재밌었어요. 기숙학원은 또 에피소드가 많은데 뭐 나중에 그건 차차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뭐 소방 쪽을 가르치는 쪽에서는 다양한 어떤 경력들이 있으니까 뭐 여러분들이 아마 수업을 들으시는 데 있어가지고 그 문제는 없을 거고요. 저는 그리고 학위가 2개예요. 저는 이제 원래 행정학과 출신이었는데 나중에 소방행정학과도 또 학위를 땄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저 그 관련 그러니까 전공 이제 소위 말해서 관련 학과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수업을 전달하는 거는 그 좀 더 소방 쪽에 좀 특화가 돼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전문성 측면에서는 저도 뭐 여러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까지가 이제 저에 대한 소개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출제 경향 분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는데 요 부분이 좀 흐려가지고 제가 그냥 말로 설명드릴게요. 2025년 소방학개론 출제 경향 분석을 해보면 문항수 변화가 조금 있긴 있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원래 연소 이론이 한 8문제씩 나왔었거든. 근데 여기를 비중을 줄였더라고요. 대신에 이쪽을 높였어요. 이 안에 소방시설하고 소화약제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보통 이제 소화약제 파트 있지? 그쪽 부분의 문제를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8문항이 출제되고 연소 이론이 6문항이 출제가 됐다. 그 얘기고 화재 이론은 여전히 위험물 포함해가지고 7문항인데 보세요. 여기 두 문제가 일쪽으로 옮겨간 거잖아요. 지금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까지가 딱 잘라가지고 대부분 80%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지? 이 안에서는 별 변화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연소, 화재, 그다음에 소화 파트 있잖아. 이 세 개가 그냥 여러분들의 당락을 좌우하는 파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한 80% 이상은 이쪽에서 결론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의외로 한 문제가 더 늘어났었는데 재난 쪽에서 빼가지고 이쪽에다 집어넣은 거죠. 이거 왜 그런지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 재난 쪽이 약간 홀대받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언제까지 그러진 않아요. 왔다 갔다 합니다. 보통 여기가 한 문제가 나오고 여기가 세 문제가 나오는 게 맞았거든. 근데 그 밸런스가 지금 바뀐 거예요.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 여기가 한 문제, 여기가 세 문제였어. 예전에 2023년도 그 이전까지는 그지? 그러다 갑자기 두 문제가 됐다. 그러더니 세 문제 한 문제가 된 거야. 네 문제 빵 문제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알겠습니까? 내 생각엔 다시 2대2 정도로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올해가 조금 특이했어요. 그래서 올해가 이랬었기 때문에 내년도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하시면 돼요. 내가 이제 어제도 막 수업하면서 요게 이제 샘플 강의로 올라갈 확률이 높아서 내가 욕을 하면 안 돼. 욕은 읽다가 공개가 안 되는 데서 욕을 할 건데 올해는 진짜 막 느꼈던 게 뭐냐면 문제가 올해 거는 그렇게 마음에 담아두실 필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이거 정상적인 궤도에서 이탈했어. 나는 다시 원상태로 되돌아갈 거라고 믿어요. 알겠습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공부 못한다니까 학생들이. 가뜩이나 지금 소방공무원 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애들 다 경찰이나 교정직으로 다 갈아타 버린다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낼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내가 보니까 요번에 문제 내신 분은 경험이 좀 일천하시면 본인이 얘기도 막 졸라 하네겠지. 어디 싸가지 없이 내가 경력이 몇냐 그거 말고 출제 쪽으로 보니까 기사라든가 뭐 설비 기사나 이렇게 비공개 문제는 많이 내보셨던 것 같아. 좀 이따 내가 그 얘기 드릴 건데 공개 문제에서 그런 식으로 내면 안 되거든. 근데 뭔가 좀 이상했어 이번 문제는요. 그래서 논란도 많았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문제 문제 어떻게 그 스타일은 그랬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출제 난이도 분석인데 요거 만약에 내가 조금 내 자존심을 살리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 쓰면 된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느낀 대로 딱 말씀드릴게. 그냥 상이에요 분명히 난이도는. 요번에 난이도 어렵게 나왔어요. 최상 뭐 이렇게까지 쓸 필요는 없고 그냥 내가 보기에는 왜냐면 몇몇 문제들은 또 풀만한 것들이 많았었거든. 그 난이도는 상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웠어요. 이게 맞지. 아니 뭐 여러분도 어려웠나요? 제가 보기엔 괜찮았던데 싸가지 없는 거야. 솔직히 어려운 건 어려운 것들하고 인정을 해야지 알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볼게. 그냥 내가 나오는 대로 쓴 거야. 출제 의도를 도통 모르겠어요. 어떤 문제 몇 개는요 왜 그걸 냈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출제 의도를 도통 모르겠다. 그럼 그분은 야 그런 것도 몰라 하면 설명하겠지. 교수님이 나와서 출제 의도를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망한 거야. 왜? 굳이 자기가 지금 입으로 얘기를 해줘야 우리가 알아듣는다는 얘기잖아. 그지? 근데 그게 아니야. 원래 시험지로 얘기해야 되거든요. 쭉 읽어보고 나면 내가 느끼는 바가 있어야 돼. 이게 이래서 이렇게 냈구나. 우리 교수님이 이번에는 학생들을 이쪽으로 골탕 먹이려고 작정을 하셨구나. 아이디어 괜찮다. 이래야 되거든요. 읽어보는데 씨발 문제를 왜 이따위로 낸 거야? 라는 생각이 딱 들잖아. 그럼 그거는 그거 왜 그따위로 냈냐면요. 그 추정 금액 산정을 왜 내셨어요? 그게 원래는 그거에서부터 벌써 망한 거라고 지금 이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출제 의도를 도통 모르겠다. 지엽적인 문제 구성. 내가 항상 하는 말 있죠. 모의고사보다 더 모의고사 같았다.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죠? 지엽적인 문제 구성으로 난이도가 전체적으로 상승했다. 이거는 나도 느끼는 거지만 철저하게 수험생들 입장으로 보잖아. 시험지 딱 받아보는 순간에 아우 씨발 이게 뭐야 이런 얘기가 딱 나왔을 거예요. 1번 문제부터 벌써. 왜 연도 1년 갖다 장난쳤거든. 그건 좀 진짜 아닌 거라고 계속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게 문제였다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저는 느꼈고요. 계산 문제 이거 한데 이것도 사실 그렇게 하는 아니야. 중이라고 하는데 내가 100번 양보해서 그냥 하라고 할게. 뭐였냐면 몰수 가지고 부피 계산하는 거. 표준 상태에서 1몰은 22.4리터라 외워야 문제 풀 수 있거든. 이거를 내가 그냥 하라고 볼게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처음 공부하신 입장에서는요 그냥 중 정도 될 거야. 근데 공부를 어느 정도 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 뭐 어디가 왜 이래 얘 지금 뭐 누구야 누가 장난친 거야 지금? 자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것도 어떻습니까? 뭐 눌렸나? 자 어쨌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것도 그냥 하라고 잡는다. 왜? 그래도 유형이 좀 눈에 익는 유형이거든요. 알겠습니까? 나머지 최상이다. 요거 상으로 쓰려고 했는데 약간 막 자존심이 좀 상하는데 최상으로 했어. 왜냐? 첫 번째 일단 논란이 되는 게 다 들어가 있어. 연소 범위를 외우고 있어야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는 문제였다. 그런데 그 연소 범위 때문에 그게 소위 말하는 8번 문제야. 수소가 연소 범위 4에서 75라고 하잖아요. 그럼 어때요? 그게 교수님이 원하는 답이 정확하게 나와. 소수점 자리까지. 근데 이 교수님이 원하는 건 소수점 자리까지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런데 만약에 그게 소방학교 교재에 나와 있는 4.1이거든. 그걸 집어넣으면 소수점이 그 숫자가 안 나와. 그럼 그건 틀렸다고 봐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분명히 그게 문제가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버린 거야. 이분은 내가 보니까 공개되는 문제의 무서움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우긴다고 될 문제가 아니야. 그냥 막 책 들고 올 건데 제가 이게 미국 나사 자료인데요. 나사 자료에 보니까 4.275로 돼 있네요. 근데 그게 온도 압력이 다를 수가 있거든. 그럼 교수님이 이 온도 압력. 근데 온도 압력 안 주셨잖아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라고 지금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상해. 근데 그거를 만약에 진짜 만에 하나 네가 너무나 꼼꼼하게 공부하는 애라서 연소 범위를 다 외웠어. 그래서 풀었다 쳐. 근데 뭐가 문제야? 그거 다 확인하는데 시간이 한 3, 4분 정도 걸려. 그럼 너는 다른 데서 벌써 문제가 서너 개가 날라갔다는 뜻이야. 그럼 그건 난이도가 최상인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1분 안에 딱 풀었는데 어우 빡셌다. 그런 게 난이도가 중 또는 중 정도가 되는 거라고요. 근데 얘 하나 풀라고 3, 4분을 잡아먹었다? 그럼 그거는 최상인 거야 지금. 알겠어요? 그것도 더군다나 연소 범위를 외우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해하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존스. 자, 존스식도 그거 우리 책에 사실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내가 그걸 평소에 안 풀어줬던 이유가 뭐냐? 일단은 몰수를 구해야 되는데 그 공기의 몰수를 구하려면 이론 공기량을 구해야 된다. 거기서 멈췄어야죠. 차라리 이론 공기량만 물어봤으면 난이도가 중정도로 끝난다고. 근데 이론 공기량을 가지고 존스식에 때려 넣어. 근데 벌써 그게 소수점이야. 소수점 분수 계산이라고 알겠습니까? 또 화를 내네요 지금. 계산기를 안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학생들이. 그럼 벌써 그거를 붙잡고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니까. 근데 다 구했어. 소수점이 16점 얼마가 나왔다. 거기에 0.55를 또 곱해야 돼요. 막 이렇게 되는 거야 바로. 그럼 그걸 다 풀었다고 쳐봐. 벌써 5, 6분이 날아가요. 그럼 그게 최상 아닙니까? 왜? 풀었다 쳐. 나 그거 풀었는데요. 근데 시간이 5, 6분 걸리면 그 난이도가 최상인 거야. 왜? 다른 문제 4, 5개가 또 날아갔거든. 이해됩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문제는 아예 손도 못 대. 뭐야? 피해 추정액 계산하는 건데 저 그 공식을 소방학개론에서 본 적이 없어요. 뭐 다른 학원에서 뭐 모의고사에 나왔다던데요. 너 그래서 그거 그 모의고사에 나왔을 때 우와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외웠어? 그래서 풀었어? 아닐 건데 그거 나왔을 때 그 문제 욕했다니네. 뭐라고? 야, 이 학원은 씨발 문제를 이따위로 내 이 가연무리가 불태워 막 이런다. 야, 이 시험지 버려 막 이랬어. 근데 나온 거야. 그럼 그때 와가지고 막 태운 쟤 들고 와가지고 야 이게 신이었네 막 이러고 있어요. 그거를 머릿속에 넣어서 외워서 시험장 가가지고 정확하게 풀 사람이 몇 명 안 됐다니까. 괜찮아. 근데 그건 이해할 수 있어. 왜? 그게 제2의 복사 연료속 문제야. 뭐야? 버려도 돼 걔는. 그냥 만점 방지로 낸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문제 알겠습니까? 그 내가 그건 100번 양보할게. 근데 네가 공식을 외웠다 손 치더라도 거기 또 때려놓고 계산하는데 시간 진짜 졸라 걸려. 왜? 100만 원인데 뭐가 면적이 50제곱미터고 거기에 내용 뉴스가 나오고 막 해서 소수점 계산 막 한단 말이야. 거기서 또 한 5분 걸려. 그러면 이것만 정확하게 이게 어디 갔어? 왜 이래?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다 계산한다고 해도 그냥 한 과목 풀어야 되는 시간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최상.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다? 이해할 수 없는 난이도 구성이다. 계산 문제가. 엿먹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그게 뭐야? 내가 맨날 하는 얘기. 그래서 얘가 요점이 이거였어. 만점 방지. 얘 아마 소방청에서 오더가 내려온 것 같아. 요번에 100점 안 나오게 해주세요. 물시험 방지. 작년에 문제 쉽다고 애들이 졸라 깜봤어요. 쟤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된 거야. 교수님이 그래요? 그럼 제가 풀파워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대낮에나 내버린 거지 그냥. 한번 엿먹어봐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의도가 다분히 보였던 그런 어떤 난이도였던 시험이었다. 이게 제가 느끼는 바죠. 욕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푸는 사람 입장에서 아마 이렇게 다 느꼈을 거야 저처럼.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공감을 안 할 수도 있지만 내가 보기에 100% 공감할 겁니다. 문제 풀어보셨던 분들은요. 내가 수험생 입장으로 생각을 해봤으니까. 그래서 올해는 이런 식으로 경향 분석을 하겠다. 제가 이렇게 저급스러운 어떤 그런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어제 좀 점잖게 쓸랬는데 안 돼. 점잖게 쓸 수가 없어. 그래서 나의 어떤 기분을 여러분들한테 표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좀 한번 적어봤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결론. 그다음에 자, 또 나오죠. 마음가짐.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학습법이란 말을 쓰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예요? 공부 어떻게 할까요? 공부 어떻게 할까요? 자, 일단 마음가짐부터 잡으셔야 돼. 잘 보세요. 소방학개론은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숲을 본 후에 나무를 보자. 무슨 말이에요? 오늘부터 교환 들고 가서 여기 있는 내용들 딸딸딸딸 외우려고 하지 말란 얘기야. 알겠습니까? 오늘은 뭘 해야 되는 거야? 딱 읽어보고 나서 이게 무슨 말인지만 알아들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만 알아들어. 알겠습니까? 그리고 연소라고 하는 그 단원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시라는 얘기. 알겠어요? 그거부터 먼저 하세요. 전체적인 윤곽을 잡아야 돼.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무슨 내용을 배우는지를 안다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험지 책 같은 거 교재 딱 사잖아요. 첫 페이지부터 바로 외우기 시작하는 거야. 막 외워. 수업 들은 거 막 외우려고 한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 외워도 연소 단원이 끝나질 않아. 하루에 막 3페이지 4페이지밖에 안 나간다니까. 야 씨발 이렇게 해가지고 500페이지짜리 책 이거 언제 다 보냐 이런다. 그런데 나중에 뒤로 가면 막 단원 자체가 후국 날아가 버리거든. 야 이거 안 해도 돼. 빼 이러면서 간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 실제로 에너지를 써야 할 그 처음부터 아껴둬야 될 곳에 에너지 다 써버린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 처음부터 꼼꼼하게 보기보다는 회독수를 일단 늘리자. 무슨 얘기야? 여러 번 보시라는 얘기. 알겠습니까? 그럼 애들이 그래. 의미 없이 여러 번 보는 게 뭐가 중요한데요? 이거야 이거. 3번으로 바로 가시면 처음 가는 길은 생소한데 여러 번 간 길이 익숙하다. 무슨 얘기일까? 봐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에서 여기 학원까지 오늘이 첫 등원이라고 생각해봐. 오는 길이 어땠어요? 낯설죠? 멀게 느껴져요. 그래서 오는 동안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그냥 학원까지 온통 가는 그것만 딱 생각나는 거.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학원을 한번 와봤어. 힘들었다. 뭐 학원 오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그리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힘든데? 라고 생각이 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1년 정도 왔다 갔다 했어. 자, 마지막 쪽집게 가게 하는 아침에 어때? 지하철 타고 탁 올라가잖아. 그럼 그냥 잠깐 멍 때리고 잠깐 딴 생각했는데 벌써 학원 앞에 도착해 있어. 무슨 얘기야? 익숙해져 버리면은요 이게 굉장히 짧게 느껴진다는 얘기야. 내가 예전에 그랬어. 기숙학원에 이제 처음에 그때는 이제 제가 이쪽 업계로 들어와가지고 나를 불러주는 데가 많지가 않았어요. 왜? 그때는 뭐 듣도 보도 못한 애가 수업하겠다니까. 수업은 내가 되게 자신 있었거든. 근데 자신 있으나 마나 써줘야 수업을 할 거 아니야, 그제? 근데 그럴 때 딱 불러주는 곳이 보통 기숙학원이야. 기숙학원은 멀어. 그래가지고 웬만한 의지를 갖고 있지 않으면 가기가 힘들다. 안동에 있어요. 근데 서울에서 안동은 뭐 기차 타고 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요즘에는 뭐 GTX 막 이런 게 있대. 그래서 그렇게 가면 된다 쳐봐. 근데 대전에서 안동 가는 길이 없어요. 기차는 있긴 있는데 시간이 안 맞아. 뭐 도착하면 이미 뭐 오전 10시 뭐 이렇다. 그리고 고속버스도 시간이 안 맞아. 천상 갈 수 있는 길은 운전해서 가는 길밖에 없다. 근데 가는데 175km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운전해서 가잖아. 한 이것저것 다 뭐 중간에 휴게소 들려서 아침 먹고 어쩌고 하는 것까지 따지면 한 2시간 반 정도 걸린다. 가는데 2시간 반, 오는데 2시간 반이야. 그렇게 3년을 거길 다녔거든. 처음 가는데요. 첫날은요. 또 움직였지? 좀 이따 할게요. 자, 첫날은 어땠냐면 그냥 가는데 너무 먼 거야. 나 이거 다닐 수 있을까? 하나하나 길이 다 생소하니까 뭐 끝이 없어. 언제까지 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 그래 딱 도착했는데 나 진짜 이거 2시간 반 어떻게 운전해서 또 다시 돌아가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한 2년 반에서 3년 가까이 되니까 어떤 줄 아세요? 잠깐 운전하면서 멍 때리고 주변의 풍경도 너무 익숙하잖아. 이제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갔으니까. 그 나중에 어때? 그 2시간만이 되게 짧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느꼈어요. 이 마음가짐이라는 게 되게 좀 무섭구나. 근데 마찬가지야. 처음에 이거 1회독을 하잖아요. 책 1회독을 딱 하잖아.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아? 무슨 내용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뭐 이렇게 많냐 내용이. 숨차. 이거 한 번 보는 것도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 들잖아. 회독수를 계속 늘리다 보잖아요. 그럼 머릿속에 책 내용이 싹 떠오르는 거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읽다 보면은 막판에 가가지고는 한 회독 하는데 하루나 이틀 정도면 한 회독을 해요. 왜? 다 아니까. 그게 굉장히 무서워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처음은 어려울 거야. 근데 그냥 속는 셈 치고 우리는 뭐 더 이상 이렇게 재구할 시간이 없잖아. 그제? 그냥 반복적으로 보세요. 잘 모르는 거 있잖아요. 체크하시고 이해가 되는 부분을 먼저 보세요. 1회독을 할 때는 1회독이나 2회독 할 때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2회독, 3회독 할 때는 그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을 그냥 또 넘어가려면 좀 약간 마음이 좀 그렇잖아. 껄쩍지근하잖아. 그럼 나한테 들고 와. 또는 수업을 들을 때 그 부분을 다시 좀 주의 깊게 들어. 왜? 이제 쉬운 부분은 어디 있는지 알 거 아니야. 그제? 그때 잠깐 멍을 때린다고 하더라도 네가 만약에 별표 쳐놨던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또 열심히 듣는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면 저한테 들고 오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럼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해결책을 제시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만 이제 또 다시 보면은 또 이제 갔던 길은 점점점 짧아질 거라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나무를 이렇게 보는 어떤 수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 말을 좀 생각해 보세요. 처음 가는 길은 생소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느끼잖아. 여러분들이 공감할 만한 일일 거야. 나중에는 학원 오는 길에 학원만 그 가는 길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맛집도 보이기 시작하고 늘 보던 어떤 막 눈에 익은 사람들 저 사람 맨날 이상한 옷 입고 다니는 사람 저 사람 또 있네 이런 게 막 보이기 시작한다는 얘기야. 이해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요걸 좀 강조하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2번인데 이게 소방학 개론이잖아요. 솔직히 생각해봐.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소방학 개론이라는 과목이 있다고 한번 저기 들어본 적 있어요? 학교 다니면서? 없었을 걸. 아니 소방학 개론이란 과목이 있나? 그런데 소방공무원이 되고 싶어서 학원에 왔더니 소방학 개론이란 과목이 있대.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뭐야? 이거야. 인생 첫 소방학 공부야. 관련 학과라면 뭐 미리 좀 겪어봤겠지만 알겠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인생 첫 소방학 공부잖아. 그럼 예습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 알겠습니까? 왜? 모르잖아. 처음 봤는데. 그럼 예습은 의미가 없어요.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한 5월, 6월까지는 예습하란 말 하지 않을게요. 알겠습니까? 그럼 예습을 안 하면요. 복습은 하셔야죠. 처음 배운 내용이잖아. 그럼 뭐는 해야 돼? 그걸 이제 여러분들 걸 만들어야지. 왜?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이해하겠어요? 자, 그러면 2회독, 3회독 할 때는 또 복습을 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그때 예습이 필요 없죠. 왜? 한 번 갔던 길을 또 가는 거잖아. 그리고 이미 네가 1회독 한 게 벌써 예습이 된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내 공부에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수업하는 방식에서는요. 예습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 예습할 시간에 뭘 하세요? 복습을 하세요. 복습. 알겠습니까? 자, 복습은요.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더라. 도대체 복습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요? 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만 하세요. 내가 이 지문을 딱 읽었어. 나 이거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그럼 대신에 알겠어. 나 이거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이제 이거 외우기만 하면 되겠다. 거기까지야 일단. 1회독 할 때는요. 나 이거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그럼 요것만 이제 외우면 되겠네? 까지가 1회독이 알겠습니까? 그럼 2회독부터는 이제 슬슬 외우기 시작하셔야죠. 됐습니까? 그럼 3회독일 때는요. 그래 이제 요게 끝이야. 11월부터는 나 혼자 할 거야. 이제는 기본서 수업 더 이상 안 들을래. 거기까지입니다. 내가 딱 목표를 알려드린 거지 알겠습니까? 첫 번째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것들만 외우면 되나 봐. 그게 1회독이야. 2회독은 나 이러이러한 거 외우고 있어. 이제 좀 공부하는 것 같네. 3회독은 이게 마지막이야. 나 기본서 강의 더 이상 안 들을래. 그 다음부터 나 혼자 할 거야. 이게 3회독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만 하시고 그 다음에 회독수 늘리는 거지 여러분들의 능력과 재량과 시간에 의해서 달라진다 그랬어요. 그거를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복습을 강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소방학개론이요 되게 잡스러워요. 잡스럽다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연소를 배울 거잖아. 연소는 과학에 가까워요. 화학. 연소는 화재는요. 화재는 화재야. 소위 말해서 이게 소방학이야. 화재는 화재공학에 가까워요. 그럼 그 소화는요. 소화에는요. 화학도 들어있고 공학도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기계설비 같은 게 나오거든. 그러다 소방 조직 넘어가잖아. 역사를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행정학에서 나올 만한 조직론 이론을 공부할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가요. 이해돼요 뭔지? 과목 하나에 온갖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 과학을 전공한 사람 같으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약하고 소방학을 전공한 사람은 다 해봤어. 전공 과목으로 다 듣거든. 그러니까 소방학을 전공한 사람은 그냥 할만해. 법을 공부한 사람은 앞에 있는 소방을 못 건드려. 이런 식이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막 문이과를 아우르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내가 문과머리야. 그럼 나는 뭘 잘해? 법을 잘해야 돼. 법은 좀 잘 알아야 된다. 난 이과머리야. 그러면 앞부분은 강하지만 법이 약하겠지. 저 예체능인데요. 상관없어요. 건강하잖아. 그러니까 체력은 네가 일단 합격이잖아. 그래서 예체능이야. 그러면 그냥 쭉 하시면 되는데 내가 딱 하나 얘기해 줄게. 그 문이과를 이제 지우세요. 머릿속에. 알겠어? 이제 앞으로 문이과 없어. 너 이제 문과 이과 얘기하면은 나랑 똑같이 이제 꼰대 취급받아. 알겠어요? 노인네 되는 거야. 문과래. 뭐 이런다니까. 노인 막 이런다. 이제 문이과는 없어. 고등학교 과정에도. 그죠? 선택 과목으로 다 바뀌었거든. 문이과는 의미가 없는 거야. 자, 대신에 잘 들으세요. 그리고 내가 딱 못을 박아줄게. 소방학에서 공부하는 소위 말하는 과학 내용이라는 건 중학교 과정을 벗어나질 않아요. 연소 반응식 어려워? 내가 맨날 오늘 이제 연소 반응식 설명해 줄 건데 연소 반응식 설명하잖아. 그럼 니네 맨날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 제가 문과 출신이라 또는 제가 예체능계 출신이라 이런 거 잘 못해요. 중학교 3학년 때 나오는 거야 연소 반응. 알겠습니까?
전도 대류 복사 설명해줘. 너무 생소한데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런 걸 벗어나질 않아. 그러니까 앞으로 문, 이과 이런 걸로 여러분들한테 한계를 지우지 마세요. 그런 거 없어. 이거는 뭐 소방관은 전부 이과 애들만 뽑아요? 아니에요. 소방관 가보면요, 체대 출신 되게 많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되신 거야? 할 수 있다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너 스스로가 한계를 둘 필요가 없고, 내가 공부하는 내용은 중학교 내용이다. 중학교 내용을 벗어나는 내용은 직접적으로 시험에 출제되는 게 별로 없어. 내가 다 알려드릴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좀 있긴 있는데, 중학교 학생들한테도 내가 설명이 가능할 정도로 해준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따라오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설명 쉽게 하는 거는요, 제가 자부할 수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나보다 더 쉽게 설명하는 사람 없어. 내가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인데, 소방학개론이 되게 재밌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법규는 내가 이제 뭐라고 했죠? 우리 법규는 마음가짐 마지막에 뭐였어? 평생의 친구다. 네가 소방관이 된 이상은 법규는 평생 따라다닐 거라 그랬잖아. 그지? 소방학개론은 뭐가 재밌냐면, 처음엔 아무것도 몰라. 근데 조금 배우다 보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는 어떤 현상들하고 겹치는 게 보인다. 이게 그런 거였구나 하는 게 느껴지기 시작하잖아. 그럼 재밌어요. 재미가 살살 붙기 시작한다니까. 그리고 나 재미가 있으면 좀 더 보게 돼. 그리고 나면 나중에 되게 잘하게 돼. 그래서 이건 내가 한 말은 아니고 그 되게 유명한 그 서양 미술사학자가 한 얘기거든. 곰브리치라고 하는 사람이 한 얘기인데, 미술 같은 거 잘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 근데 그 얘기를 해줘. 이 그림은 슬픈 전설이 있죠. 저기 여자의 슬픈 눈빛이 보입니까? 막 얘기 주잖아. 얘기 듣고 나서 보면 슬퍼 막 이런다. 뭐야? 아는 만큼 보여요. 보이는 만큼 관심을 갖는다. 관심을 가지면 나중에 사랑하게 돼요. 이 사람도 그래. 처음엔 어떤 애가 되게 무뚝뚝해 보여. 근데 알고 봤더니 막 혼자서 열심히 막 동생들 키우고 돈 벌면서 일하는 애야.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그러면 아는 만큼 이제 보이기 시작해. 행동 하나하나가 새롭게 보이지. 그럼 관심을 갖고 이게 좀 더 보게 돼. 그럼 나중에 사랑에 빠진다. 뭐 이런 거야. 소방이 그렇다는 얘기야. 처음엔 모르거든요. 근데 네가 뭘 하나씩 이해하기 시작하잖아. 오, 재밌는데? 이렇게 된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 소방 너무 재밌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재밌어서 하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면 머릿속에 싹싹 들어오거든.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근데 보통 소방학개론은요, 야 이거 왜 배우냐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나중에 이 내용이 그대로 여러분들이 화재 전술이라는 과목으로 다 들어갈 겁니다. 그럼 나중에 진정한 소방관이 되기 위해서는요,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마음가짐 말씀드렸는데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드리자면, 첫 번째, 일단은 회독수를 늘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회독수를 늘리는 게 중요한 거야. 두 번째는 복습 알겠습니까? 세 번째는 뭐야? 아는 만큼 보인다는 얘기는 이거 이해 위주의 과목이라는 뜻이야. 이해 위주야. 마구잡이로 두 문자 같은 거 따서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재밌게 들으세요. 알겠습니까? 내가 그래서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그래서 요 세 가지만 딱 명심하시면요, 소방학개론은 공부할 만합니다. 근데 문제는 점수가 잘 안 나와서 그렇지. 그건 추후에 얘기해줄게. 왜? 시발 열심히 해도 그 점수가 안 나와요? 교수님들이 이거는 법처럼 이렇게 조문이 딱 있는 게 아니야. 자기들만의 표현으로 바꾼단 말이지. 그러니까 눈치가 빨라야 돼. 이 교수님이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 얘기구나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문제가 잘 풀려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해가 중요하다는 거고, 이제 앞으로 그걸 할 겁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단 하시면 되겠고, 뭐 끝나게. 자, 수험 대책이죠. 더 이상 안 밀리겠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우리는 그러면 2026년 대비해서 올해 한 해 동안 어떻게 달려갈 거냐라고 하는 걸 윤곽을 좀 잡아드리자면, 첫 번째 이거죠. 우선은 기본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관건이다. 요거는 제가 이제 5월, 6월 수업할 때도 또 할 거야. 이 내용은. 그래, 그럼 1교시는 빠져야 되겠다. 그러지 말고 그때 뭐 아침에 사탕이라도 다 돌려야 되나?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기본서 내용을 이해하는 게 우선이야. 그 어떻게 하시라는 거죠? 가급적이면 수업을 참석하시라는 얘기예요. 뭐 인강을 듣는 것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뭐 인강도 꾸준하게 들으시면 인강을 듣는 건 상관이 없는데, 와가지고 저랑 같이 이렇게 생동감 있게 느끼시려면, 근데 이 소방 쪽이 부득이하게 저도 인강 듣고 실강 듣고 싶죠 하는 친구도 있어요. 부득이하게 저도 요즘에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그런 어떤 메일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봤는데, 일 병행하시다 공부하시다 보니까 이제 공부 시간이 좀 부족해서 요번에 이제 안타깝게 점수가 좀 못 미치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야. 안타까워요. 이분들이 시간을 조금만 더 투자했으면 좀 더 좋은 성과가 나왔을 텐데, 근데 어쩔 수 없어. 왜냐면 생활인이거든.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하면서 잠자는 시간 줄여가면서 하루에 서너 시간씩 공부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야. 그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뭐 인강을 실강처럼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인강을 좀 루즈하게 처지지 않게끔 하려고 노력을 해요.
자꾸 쓸데없이 재밌게 할 막 여러분들 드립을 치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저분들이 수업 보면서 인강 들으시면서 졸릴 때 한번 피식피식 웃으면서라도 잠을 깨면 좋거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실강의 강점은 뭐냐? 이렇게 수업한단 말이야. 뭐 모를 것 같으면 나한테 사인을 보내라고. 이거 쉽지? 이렇게 보내 나한테. 뭐 이렇게 보내. 그럼 내가 아니 그러니까 쉬운데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뭐 이런 거야. 그 사인이 이렇게 오거든요. 그런 애 있어. 어떤 여학생이었는데 뒤에 앉아가지고 그 이렇게 해서 하면 돼요. 괜찮죠? 했더니 뒤에서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걔가 빵긋 웃고 있잖아. 그럼 너무 좋아. 쫙, 야 내가 널 이해시키면 대한민국의 98%는 이해가 된 거야. 그러면 막 넘어간다. 그거가 되게 좋거든요. 실강은 강점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실강을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리액션 같은 것 좀 많이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서로 상호 이렇게 고감하면서 수업하면은 서로가 좋아요. 서로가 좋은 거고 인강을 들으시는 분들은요 몰입하셔야죠. 뭐 졸리시더라도 몰입하면서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와서 이해를 하라는 얘기야. 멍하니 이런 거 있잖아. 왜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한번 나 이해시켜 봐봐. 아씨 모르겠는데. 그냥 싫다. 집에 가고 싶다. 오늘 점심 뭐 먹지? 이게 아니라 이거를 몰입을 해서 이해를 해. 어느 정도로 이해하면 되느냐? 내가 저 설명을 듣고 내 친구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다. 이러면 완벽한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된 거라는 거야. 야, 쟤가 아까 뭐라고 한 거야 도대체? 바보야, 들어봐.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서 화제가 나잖아. 그럼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이렇게 이걸 설명해 줄 수 있잖아. 그럼 너는 완벽한 거라고. 그 정도를 우리가 이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관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 빈칸 교재가 이렇게 돼 있는데 나중에 빈칸 교재는요 이거 다 집어넣었어. 공개된 기출문제 지문 있죠. 그걸 다 집어넣고 거기에 빵꾸를 뚫어놨어. 알겠습니까? 그럼 그 애들이 그런 거야. 기출문제를 다 외우면 되나? 그게 아니라 공개된 기출문제 지문이 왜 좋은 줄 아세요? 잘 생각해봐. 기출문제가 이제 공개가 됐으면 이제 그 공개가 되면 수험생들이 그 문제를 다 풀어볼 거 아니야. 단 한 줄이라도 이상하면 어떻게? 이의제기 들어갈 거 아니야. 난리가 나죠. 이의제기 막 들어갈 거야. 이의제기까지 살아남은 애들이 그 공개된 기출문제야. 그러니까 어때? 완벽한 문장이라는 거잖아. 맞습니까? 근데 이거를 돈 주고 출제비를 주고 이제 문제를 받아온 거란 말이야. 교수님들도 그 소방에서. 근데 그 비싼 돈을 들여서 문제 좋은 거 받아와 가지고 검증까지 받은 거잖아. 어떨 것 같아? 버릴 것 같아? 이제 다시는 안 써 그거? 아니죠.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죠. 그 지문을. 어떻게 합니까? 지문이었던 걸 문제로 바꿔서 낸다든가 문제로 나왔던 걸 다시 지문으로 바꿔서 낸다든가 옳은 지문이었는데 틀린 걸로 바꾼다든가 알겠습니까? 그걸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소방학개론이 범위라고 하는 게 없게 교과서, 그러니까 기본서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나왔던 공개된 기출지문 있잖아. 그걸 활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 몇 문제나 되나요? 소방공무원 시험이? 아니지. 소방공무원 시험, 간부보생 시험, 소방안전교육사 시험, 시설관리사 시험, 승진 시험 이 5가지입니다. 이 5가지가 소방에서 주최하는 시험 중에 공개되는 5가지야. 근데 가끔 가다가 시설관리사 문제 같은 거 막 풀어준다고 애들 막 뭐라고 한다? 뭐 저 새끼 자격증 문제 풀어주고 있냐 막 이러는데 시설관리사 문제 중에서 우리 거랑 내용이 겹치는 거 있죠? 이게 중복해가지고 출제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나중에 해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공개된 기출 문제는 다시 출제된다 말로 숙지한다. 요건 나중에 제가 빈칸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연습을 시킬 겁니다. 알겠습니까? 요 빈칸 교재 덕 본 친구들 많아. 그래서 요거 가지고 한 번만 나중에 할 거고요. 빈칸 교재랑 기출 문제집이 같이 있어 내 거는. 그래서 빈칸 싹 채우고 기출 문제 풀어보고 또 다시 빈칸 채우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일단 연습을 할 거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실수를 줄이는 것이 관건이다. 무슨 얘기야?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해줘야 되거든. 시험장 가가지고 문제를 대범하게 풀 수 있어야 된다. 그게 관건이 바로 반복이에요. 여러 번 봐서 내가 그 내용이 완전하게 내 거가 돼 있는 상태잖아, 그치? 그럼 사람이 되게 여유 있게 문제를 풀 수 있어. 근데 한 번 정도 보고 시험장에 들어온 거야. 나 이거 어디서 본 거 같은데? 체크해. 한번 다시 돌다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지워. 왜 그런 거죠? 반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반복을 좀 많이 할 거다라는 거, 그걸 좀 말씀을 드리겠고, 요거 버려야 하는 문제를 버릴 줄 아는 것도 지혜입니다. 아까 내가 얘기한 거, 작년에 복사 연료속 문제나 올해 화재 피해 금액 추정액 문제 이런 거 있지. 이런 거는 붙잡고 앉아 있으면 망하는 거 알겠습니까? 근데 꼭 그런 문제가 한두 개가 있어요. 한두 개 어떻게 해요 그러면? 버려도 돼. 그건 버려도 네 당락하고 별로 관련이 없을 거야. 알겠습니까? 과감하게 버리고 싹 풀고. 근데 이걸 아는 것도 지혜야. 왜?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해. 이걸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인지 풀 수 없는 문제인지도 몰라. 조금만 건드리면 풀 수 있는 건데 에이 씨발 계산 문제니까 넘어가. 이거 안 된다니까. 그런 건 풀어야 돼. 근데
공부를 좀 해본 애들은 아 이게 우리 교수님이 말한 우리가 못 푸는 문제구나. 과감하게 버린다. 그런 애들은 싹 그러고나 행정법까지 풀거나 다시 와. 그다음에 마지막에 시간 없으면 찍어. 근데 그게 운이 좋아서 맞아. 얘는 관운이 있는 애야. 근데 틀렸어. 그래도 이미 다른 걸 싹 풀었기 때문에 얘는 합격권 안에 들어간다고. 됐습니까? 그런 어떤 선구안도 좀 있어야 돼. 이 대범한 마음이요 여기랑도 관련이 있어.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문제는 한두 개 정도 버리는 것도 필요하다. 그게 뭐야? 이때만 막 1000페이지짜리 책을요 다 외우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효율성 있게 해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마지막 이거 뭐 여러분들 뭐 장사 속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학원이나 인강 수업 이용하다면 시간 줄일 수 있다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다. 무슨 얘기야? 합격한 친구들 대부분 들어보잖아. 저 학원 수업 없이 혼자 독학해서 합격했는데요. 있긴 있어. 근데 그런 친구들이 많지 않다. 그럼 대부분 어떤 애들이야? 인강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 뭐 실강 수업을 듣거나 해서 학원 수업을 좀 이렇게 도움을 받는 친구들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이제 됐어. 지워줘도 돼. 게임을 하잖아. 나처럼 핸드폰 게임 같은 거 하잖아요. 저는 돈을 안 써요. 무과금러야. 소위 말해가지고 현질을 하지 않아요. 저는. 알겠습니까? 왜? 아니 보통은 제가 기차 안에서는 책을 잘 안 읽어요. 원래 책 좀 보고 하면 되게 멋있어 보이긴 해. 이게 뭐 알잖아. 왜 그 성공한 강사의 삶.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차 타고 올라오면서 이렇게 노트북 펼쳐놓고 탁탁탁 치고 이렇게 막 촥촥 프린트 넘기면서 빼 뭐 이런 거 하면 멋있지. 근데 멀미가 나요. 촌스럽게. 눈알이 빠질 것 같아 이러면서 멀미가 난다. 그 잘 못 봐. 핸드폰은 보시네요. 귀에 꽂고 자요 보통은. 그렇게 한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좀 지루하고 그러면 핸드폰 게임은 해. 올해는 못하지 흔들리니까. 쫀쫀 한 다음에 랩업 시켜놓고 놀아. 뭐 이런 식으로 좀 잘던가 이런다. 그 시간이 좀 그렇게 왔다 갔다 여유가 있어요. 시간 날 때만 하거든. 그 과금을 안 해요. 왜? 아 이거 아이템 쓰면 좀 단축될 것 같은데 안 해. 나중에 하면 되지. 시간 지나고 나서 뭐 쿨타임 참아 그때 하지 뭐. 이런 느낌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돼. 그럼 이제 합격하는데 4년이나 5년쯤 걸리겠지. 그래도 어쨌든 합격을 하겠지. 천천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학원은 어떤 느낌이야? 현질이야 현질. 학원을 딱 등록을 했다는 얘기는 경험치 2배 이벤트 기간이야. 학원에 있는 동안은 네 경험치가 팍팍팍 2배씩 올라간다는 거야. 자 게임 생각해봐. 자 일주일 동안 네가 현질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모든 어떤 스킬의 경험치가 3배가 증가해. 그 일주일 동안 너 어떻게 할 것 같아? 일주일 동안은 최대한 밤을 새워서라도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경험치 끌어올려 놓을 거 아니에요. 그제? 그게 학원 수업인 거야. 돈을 지불하고 네가 여기 6개월 동안 만약에 실강을 들으러 왔다. 그럼 6개월 동안에 뭐가 가능하냐면 내가 여러분들이 이 책을 빨리 볼 수 있게끔 무조건 멱살 잡고 하드캐리 할 거거든. 머릿속에 때려 넣어줄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그 학원 다니는 기간을 최대한 이용해서 뭐 하셔야 된다는 거야? 네 스킬을 레벨업을 해놔야 된다는 얘기. 알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 뭐 6개월 등록이 끝났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제 학원 안 다니고 혼자 해야 될 것 같다. 그럼 어때? 6개월 동안 빡세게 머릿속에 넣어놓은 게 있을 거 아니야. 그걸 가지고 이제 너 혼자서 뭐 하는 거야? 스킬을 팍팍팍 키워 나가는 거지. 그러면 한 3년 4년 걸릴 게 1년 2년으로 단축이 된다는 얘기야. 근데 여러분들 그 돈을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학원비 졸라 비싸잖아요. 이거 뭐 하나 등록하는데 막 300만 원 좀 들었는데 너 1년 연봉이 3천만 원 좀 넘어가. 요즘에는 수당이 많이 붙거든. 알겠습니까? 그럼 어느 학원비가 3천만 원씩 받는데 봤어요 혹시? 네가 1년만 빨리 합격해도 그 여러분들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이 세이브가 되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먼 미래로 봐서는요. 자 전제 조건은 있어. 합격만 한다면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왜? 평생이 보장이 되니까. 알겠습니까? 제일 아까울 때가 언제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을 못했어. 아슬아슬하게 합격을 못했다면 그래도 가능성은 있어. 한 번 더 하면 되니까. 근데 학원을 그 돈을 때려넣어서 다녔는데도 택도 없는 점수가 나왔다. 그럼 그건 아깝다는 표현을 쓰는 거야. 학원 다닌 게 소용이 없네가 되는 거지. 그럼 너도 스스로 반성해봐야 되겠지. 알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돈을 좀 들였긴 했어. 근데 그게 너무 아까워서 학원비 졸라 아까워. 그렇다고 해서 막 정수기에서 물 빼가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알겠습니까? 씨발 이거로나 세이브하자고 해서 물 빼가고 이면지 가져가고 문제 하나 더 주세요. 괜찮아. 해도 돼. 물 많이 퍼가도 돼. 근데 그거보다 더 세이브하는 게 뭡니까? 합격을 빨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1년 2년만 단축해도 5천만 원 6천만 원이야. 그 세이브하는 돈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왕 여러분들이 인강을 들으신 분도 마찬가지고 실강을 들으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학원을 오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때 좀 우리가 경험치 레벨업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좀 한번 열심히 해보시라는 게 제 결론이에요. 좀 마음가짐을 바꿔봐. 인생도 게임 같거든. 제 게임의 예를 좀 많이 들 때가 있는데
딱 그거야. 아니 현질 아이템 쓸 때는 그렇게 막 벌벌 떠는 애들 막 야 오늘 밤에 이벤트 끝나 오늘 안에 무조건 해야 돼 막 이런 거 하는 애들이 학원만 오면 마음이 막 편안해진다니까. 에이 뭐 오늘 안 하면 내일 하면 되지. 그게 아니야. 지금 바짝 여러분들이 레벨업을 해놓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꼭 빠른 시간 안에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 효도이면서 여러분들 인생에서의 그 투자의 어떤 성공,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고 이런 거 될 게 못 돼. 네가 요번에 잘 이 수험 생활만 통과하시잖아요. 그럼 평생 보장되는 건데 이거는 내가 보기엔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와드릴 거고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제가 진행할 거라는 거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일단 뭐 결론은 그겁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정리를 해드리자면 자 올해 우리는 뭘 할 거다. 일단 소방학개론은 무조건 이해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설명하는 것 중에 이해가 안 되시는 거 있으면 저한테 꼭 물어보셔가지고 다 이해를 해 가세요. 알겠습니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 자 이해가 끝나고 나면 뭐 합니까?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까지는 저랑 같이 하시고 반복은 이제 여러분들 역량에 달려 있다는 거 알겠습니까? 자 그게 끝나면 기출 우리가 지문을 문제를 풀 건데 기출 문제집은 빈칸 교재가 딸려 있을 겁니다. 빈칸 안에는 뭐가 있다? 공개된 문제의 지문이 다 들어가 있다. 그걸 가지고 그 이제까지 나왔던 지문들을 싸그리 머릿속에다 때려 넣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많은 문제를 풀어보세요. 논란이 있는 뭐 그런 문제집도 있을 거지만 네가 풀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문제들을 많이 접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실력이 쑥쑥 늘어날 거라고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올해처럼 비정상적인 이상한 문제들만 만나지 않는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점수가 또 잘 나온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한 1점이라도 따는 걸 노력을 해야 되니까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다. 거기까지가 제가 이제 1시간 동안 잔소리를 해드리는 그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OT는 요 정도까지만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고요. 우리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 교환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할 건데 지금부터가 이제 진짜죠. 교환에 딱 들어가는 내용인데 첫 내용부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쭉 차근차근 설명을 하면서 오늘은 일단 가볍게 갈 겁니다. 알겠습니까? 너무 어려운 내용은 제가 생략을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오늘 거는 잘 들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뒷부분에 가면 별로 해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서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할 거니까요. 열심히 좀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오늘은 그래 지금까지 목이 좀 나오고 있어서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쉬었다 할게요.